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미국을 추월할 것이라던 중국 경제는 어쩌다 몰락하게 되었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영국 싱크탱크 경제경영연구소 CBR은 2023년 연말 세계경제 장기전망 2024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현재 경제 상황과 인구 추이 등을 고려해 2038년까지 각국의 경제 순위를 예측한 자료이죠. 보고서의 초점은 중국 경제의 미국 추월 시점에 맞춰져 있는데, 보고서에 따르면 2038년 중국 경제의 규모는 미국을 넘어섭니다. 그런데 이는 중국 입장에서 마냥 좋은 일만은 아닙니다. 앞으로 13년만 있으면 중국이 미국을 넘어선다는데 당연히 좋은 거 아닌가 싶으실 수 있지만, 이 예측은 매년 뒤로 밀리고 있는 데다 지나치게 낙관적인 분석이거든요. CBR이 중국 경제를 예상하기 시작한 것은 2013년부터였습니다. 당시 CBR은 2028년에 중국 경제가 미국을 추월할 것이라고 예상했죠. 당시 중국 경제는 연간 7% 이상의 고도 성장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1인당 GDP는 몰라도 경제 총량면에서 미국을 넘어서는 건 시간 문제라는 시각이 대다수였죠. 2007년에 성장률은 14.2%를 찍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에서도 2010년대 중후반부터 중국 경제가 미국을 추월한다, 중국과 친하게 지내야 한다는 말이 많이 나왔죠. 위안화가 엔화를 추월하면 3대 통화가 되기도 했고, 중국몽에다 세계 각국 문화산업에 뿌려지는 차이나 머니까지 중국은 마치 아편전쟁 이전 청나라의 영광을 찾으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018년 미중 무역전쟁이 터질 때도 미국이 중국의 성장에 위협을 느껴 시비를 걸었다는 말이 나왔죠. 실제로도 없지는 않았고요. 미중 무역전쟁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굴복하거나 우리와 싸우거나 였습니다. 2018년은 시진핑이 이미 정권을 잡고 독재를 강화해 나가던 시기였죠. 미국과의 무역전쟁을 피하려면 중국은 미국이 제시한 조건을 모두 받아들여야 하는데, 이건 중국 입장에서, 아니 시진핑 입장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것들을 포기하라는 말과 같았습니다. 미국이 제시한 조건들은 시진핑이 추진하고 지향하는 모든 정책에 반대되는 것이었거든요. 제일 문제였던 건 공산당 일당 독재의 끝이었죠. 일본 버블의 원인 중 하나이자 일본의 수출 경쟁력을 낮추게 만들었던 미국과 일본의 플라자 합의 아시나요? 학교에서도 배우니 아마 언뜻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일본 입장만 보자면 플라자 합의는 앵고를 만들어내며 일본 제조업을 박살낸 합의이죠. 중국 입장에서 미국이 제시한 조건은 플라자 합의 플러스 국가 구조를 바꾸라는 말로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때도 생각보다 중국은 선전했죠. 미국이 중국 쪽에 수출하는 것보다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비중이 훨씬 높기에 중국이 바로 굴복할 것이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지만 중국은 잘 버텼습니다. 오히려 시진핑의 중국몽과 함께하려는 국가들도 꽤 많았죠. 중국이 미국을 꺾을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경제 패권에 놓을 일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중국 경제는 미친 듯이 흔들리고 있죠. 평소에 뉴스를 즐겨 보시는 분들이라면 중국 경제가 힘들다는 말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소비가 줄어들었다, 부동산이 문제이다, 일자리가 없다, 이런 이야기가 대부분인데, 이건 단편적인 이야기들이고, 중국 경제는 현재 모든 분야에서 후퇴 중입니다. 중국 경제 대세론이 뒤집히기 시작한 시점은 2022년부터였죠. 로런스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은 블룸버그 TV에 나와 6개월 1년 전만 해도 중국이 언젠가 경제 총량에서 미국을 추월할 것이라는 게 자명해 보였지만 지금은 매우 불확실해졌다. 1960년대 러시아, 1990년대 일본에 대한 경제 예측이 떠오른다라고 말했습니다. 기업 활동에 대한 공산당의 관여와 과도한 금융부채, 생산 가능 인구 급감 등으로 인해 과거 러시아와 일본처럼 미국 경제 추월에 실패할 것으로 본 것이죠. 영국 경제 분석기관 캐피털 이코노믹스도 중국 경제가 미국을 추월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경제 전문 외신 대부분의 의견은 이제 중국은 다시 일어설 수 없다이죠. 다른 국가들의 경우 경제가 안 좋더라도 돌파구를 찾거나 새로운 분야에 투자를 하면서 경제가 되살아나기도 합니다. 혹은 국제 경제 상황에 따라 회복되기도 하고 산업 사이클에 따라 왔다 갔다 하기도 하죠. 중국도 마찬가지지만 중국의 상황은 다른 국가와 조금 다릅니다. 중국 내부의 문제이자 일당 독재에다 시진핑이라는 독재자, 그리고 이것들을 유지하기 위한 감시 검열과 통제 때문이죠. 한마디로 경제에 국가가 너무 많이 관여한다는 말입니다. 이제 중국에 대한 여론은 경제 위기를 넘어서서 다음 중국은 누군가로 바뀌었습니다. 금방 말했듯이 중국은 다시 일어설 수 없으니 중국 역할을 할 다음 국가가 등장할 것이라는 말이죠. 당장 4년 뒤에 미국을 추월할 것만 같았던 중국의 경제는 무슨 잘못을 했길래 식어가고 있는 걸까요? 중국 경제 문제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이자 가장 종합적인 이유는 중진국 함정입니다.
중진국 함정은 저소득 국가였던 국가가 중간 소득 국가로 올라온 단계에서 성장 동력을 상실하고 중진국에서 머무르거나 다시 후퇴하는 것을 뜻하죠. 딱 중국의 상황과 비슷합니다. 사실 한국이 어찌어찌 선진국까지 잘 올라온 것이지 대부분의 국가는 중진국의 함정에 빠지죠. 중진국 함정 원인과 사례들을 보면 한국도 한 번씩 겪었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현재 중국이 겪고 있는 문제들이죠. 전부 다 살펴보기는 힘드니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만 보죠. 먼저 과다한 인구가 국력이다라는 말이 있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국가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일 때, 그리고 빈부격차가 크지 않을 때 이야기입니다. 채널에서 다루었던 인구 과잉으로 망해가는 국가 이집트 영상에도 잘 나와있죠. 인구가 국력이 되려면 한국처럼 개인이 어느 정도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다 중국은 현재 인구는 많지만 다음 세대 인구는 없는 저출산과 고령화를 맞이하고 있죠. 참고로 현재 중국 13억 인구 중에 절반 수준인 6억 명은 월 수입이 17만원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빈부격차를 나타내는 지표 중에 진위 계수라는 게 있죠. 0에 가까울수록 안정적이고 1에 가까울수록 빈부격차가 심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0.5만 돼도 사회에 문제들이 터지고 0.7은 사회가 혼란한 수준이죠. 2021년 기준 중국의 진위 계수는 0.8에 다다랐고 지금도 심해지면 심해졌지 덜하지는 않을 겁니다. 경제는 더 나빠졌으니까요. 참고로 한국이 0.3 수준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정치이죠. 가난한 국가에서 중진국으로 들어섰을 때 가장 개선이 안 되는 게 정치입니다. 중진국에서 더 나아가려면 가난했을 때 권력을 잡았던 인물이나 집단의 대부분은 자신의 이권을 놓아야 하거든요. 정치와 경제는 하나라고 봐도 무방할 만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정치가 급변하는 불안한 정세나 부정부패, 세금 정책, 국가주도의 쓸데없는 짓거리들이 문제가 되는데 중국의 경우 불안한 정세 말고는 다 적용되는 것들이죠. 여기다 독재까지 한 스푼 넣으면 외부에서 봤을 때 중국의 전망은 도저히 좋게 봐줄래야 봐줄 수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이것 말고도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후진적인 제조업의 대체, 낮은 내수, 낮은 시민의식, 중국에 대한 안 좋은 인식까지, 사실상 중국은 중진국 함정에 빠진 것일지도 모른다가 아니라 빠진 상태라고 봐야 하죠. 하지만 이것들은 전체적인 시각에서 봤을 경우이고 개선이 가능하기도 한 것들입니다. 쿠데타가 일어나거나 다급함을 느낀 중국이 계획경제를 포기하고 모든 걸 시장주의로 전환할 수도 있죠. 중국 경제의 미래가 암울한 가장 큰 이유는 개선되기 힘든 내부 상황입니다. 중국 경제의 미국 추월에 가장 앞장서서 예측해오던 일본경제연구센터는 2022년 12월 보고서에서 중국 경제가 아예 미국을 추월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전망에서 가장 큰 이유로 꼽은 게 제로 코로나로 인한 경제 타격이죠. 중국이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한 시대착오적 방역 정책을 고집하다가 값비싼 대가를 치렀다는 말입니다. 코로나 당시 시진핑은 중국 체제 우월성과 지도자의 리더십을 과시하기 위해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제로 코로나 정책을 채택했습니다. 하지만 정책은 망했고 아무런 사전 경고도 없이 상하이 같은 주요 도시를 봉쇄하면서 경제는 악화되고 실업률은 치솟았죠. 세계의 공장으로 불릴 만큼 대표적인 생산국인 중국이 주요 도시를 봉쇄하자 제품의 가격은 상승했습니다. 중국 내에서도 마찬가지, 아니 더 심각했죠. 가뜩이나 돈 없는 중국인들은 거리로 나앉게 되었습니다. 결국 중국은 제로 코로나를 폐지했지만 경제는 코로나 이전만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3년간 억눌러왔던 소비 심리가 폭발하듯 증가한 서방 국가들과 달리 중국에선 대규모 경기 반등이 없었죠. 중국인들의 위축된 소비 심리는 부동산 위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부동산은 중국 경제의 약 3분의 1을 차지했죠. 지난 20년간 민영화 물결과 함께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큰 호황기를 맞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경기 불황에다 사람들이 버는 돈 자체가 적어지고 중국의 인구 감소까지 겹치자 끊임없이 주택을 건설해야 돈을 버는 부동산 시장에는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죠. 미국의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같은 상황을 우려한 중국 정부는 부동산 개발업체의 대출 금액을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개발업체들은 수십억 달러의 빚더미에 놓이게 되었죠. 여기다 주택 수요가 감소하면서 부동산 가격은 폭락했습니다. 자산이라고는 주택이 전부였던 중국의 주택 소유자들의 경제 사정은 나락으로 떨어졌죠. 진짜 문제는 대부분의 중산층 그리고 돈 좀 벌었다는 사람들의 자산이 전부 주택이었다는 겁니다. 프랑스 자산운용사 나틱시스의 아시아 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에선 사실상 부동산이 개인의 전 재산과 마찬가지라면서 최근까지만 해도 부동산 투자는 미친듯이 돌아가는 주식시장이나 금리가 턱없이 낮은 은행 예적금 상품보다 더 나아 보이는 선택지였다고 설명했죠. 부동산 위기는 중국 지방정부의 부채 문제에도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수십억 달러에 이르는 지방 정부 수입 중 3분의 1 이상이 부동산 개발업자들에게 판매하는 토지에서 오는 것이었거든요. 경제학자들은 부동산 위기로 인한 고통이 가라앉는 데까지 앞으로 몇 년이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을 정도이죠. 사실 이것도 낙관적인 시선이고 고통이 아닌 흉터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결함 있는 경제 발전 모델을 채택하고 있는 것 또한 중국 경제 하락세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지난 30년간 중국이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루는 데에는 부동산 말고도 건설이 큰 몫을 했죠. 도로, 다리, 철도, 노선 건설에서부터 공장, 공항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건설 프로젝트가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전부 가난한 국가였기에 가능한 것이었죠. 이제 지을 만한 건 다 지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중국의 경제 발전 방식이 말 그대로 길을 잃었다고 말하고 있죠. 싱가포르 경영대학원의 안토니오 파타스 경제학 교수는 중국은 변곡점에 도달했다. 중국의 기존 경제 모델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 이를 바꾸기 위해선 구조적, 제도적 개혁이 진지하게 필요하다. 중국이 만약 금융 부분에 화력을 집중해 미국이나 유럽과 경쟁하고자 했다면 중국 정부는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만 했을 것이고, 이렇게 되면 민간으로 권한이 대거 이동했을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어려운 말인데다 번역이다 보니 좀 이상하게 들리는데, 정리하자면 건물 지어서 경제 성장하는 건 끝났고 개혁 안 하면 큰일 난다. 규제 완화를 해서 민간에다 맡겨야 했다. 근데 안 했네 이죠. 하지만 교수의 말은 정상적인 국가에서 행해지는 일들이고 중국은 이게 불가능합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쿠데타가 일어나서 나라가 뒤집혀야 가능한 일이죠. 이를 방증하듯 현실은 전문가들의 의견과 정반대였습니다. 중국 정부는 오히려 금융권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알리바바와 같은 대형 테크 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습니다. 이런 나라에 투자가 들어올 리가 없죠. 실제로 기업들의 탈중국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시진핑이 직접 나와 잘해줄게, 투자해줘 약속해도 계속 떠나가고 있죠. 여러분은 중국 내부에, 중국 정치의 구조에 큰 변화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중국은 오늘부터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며 시장 경제 체제로 전환한다고 말한 뒤에 시진핑이 급사하면 가능하겠네요. 소국이라 부르기에는 땅이 넓고 대국이라기엔 속이 좁아서 중국이라 부른다. 미국을 추월할 것이라던 중국 경제가 망해가는 이유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